있으니 바로 높이가 높은 곳에 먼저 떨어지는 낙뢰의 특성 때문. 그렇다면 실제로 낙뢰와 높이는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은 인공적으로 낙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비된 고전압 실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어른 마네킹과 그보다 1m 정도 작은 어린이 마네킹을 준비한 후 낙뢰 발생 장치 아래에 나란히 세웁니다. 그리고 작은 마네킹에만 낙뢰가 칠 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금속 장신구와 휴대전화 등을 걸어뒀습니다. 자, 이제 낙뢰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큰 마네킹의 머리 위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성과. 여러 번 반복해봤지만 그때마다 키가 큰 마네킹에만 번개가 떨어졌는데요. 실험 종료 후 자세히 확인해보니 큰 마네킹은 머리 한쪽이 새까맣게 타버린 반면 금속 장신구까지 부착해둔 작은 마네킹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즉, 낙뢰에 맞을 확률은 장신구나 휴대전화 같은 금속물은 크게 상관이 없으며 대신 높이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뢰가 떨어진 정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거기다 한참 낮은 지대에 있었음에도 낙뢰 사고를 당한 정훈이와 아빠. 그것은 강력한 전기적 힘을 가진 낙뢰가 땅에 떨어진 후에도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먼 곳까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동민 씨 말이 정확하네요. 아, 그럼요. 특히 낙뢰처럼 매우 강력한 전기적 힘이 가해지면 물이나 금속이 아닌 것도 전도체가 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바위. 마른 흙으로 된 땅은 전기를 땅속으로 흡수할 수 있지만 바위는 낙뢰를 튕겨내 전류가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기 때문. 그렇다면 실험을 통해 실제로 낙뢰가 칠 때 사람이 마른 흙 위에 있을 때와 돌 위에 있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른 흙 위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낙뢰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낙뢰를 유도하는 피리침을 마른 흙 위에 꽂은 뒤 마네킹에 전류가 흐를 경우 경광등이 울리도록 설치해뒀습니다. 자, 낙뢰 발생. 낙뢰 유도 장치 끝에서 섬광이 번쩍이는데 하지만 마네킹에 부착해둔 경광등은 울리지 않습니다. 즉, 낙뢰가 흙에 닿자마자 모두 흡수돼 버린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마른 돌 위에 낙뢰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낙뢰 유도 장치를 돌 위에 놓아두고 마찬가지로 마네킹에는 전류가 흐르면 경광등이 울리도록 했습니다. 낙뢰 발생. 낙뢰가 떨어진 곳과 동시에 강렬하게 울리는 경광등. 맞네. 다시 한번 보니 낙뢰 유도 장치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류가 볼을 타고 마네킹의 발까지 흘러가는 모습 포착. 딱 보여, 딱 보여. 만약 실제 사람이었다면 심장까지 강력한 전류가 흘러 심각할 경우 심장 마비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낙뢰가 칠 때 바위 위에 서 있을 경우 직접 낙뢰를 맞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감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낙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마른 벼락이 내리칠 경우 바위와 함께 전도체가 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으니 바로 주변 지형보다 키가 큰 나무. 그래서 실제로 낙뢰가 칠 때 나무 아래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전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역시 낙뢰 발생 장치 아래 나무를 세우고 그 아래 사람이 대피한 상황을 가정해 마네킹을 놓아뒀습니다. 이때 바닥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른 흙을 깔아 놓았고 마네킹에는 경광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낙뢰 발생. 몰랐어요. 자, 보이십니까? 나무 꼭대기에 정확히 떨어진 낙뢰. 그리고 나무를 타고 내려오던 전류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네킹의 머리로 튕겨져 나가는 모습.
더욱 자세히 보니 정말 나뭇가지에서 밝은 섬광이 뻗어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 여파로 나무 꼭대기에서 순식간에 불이 붙었고 나무에서 튕겨나온 전류 때문에 경광등이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나무 밑에 있으면 안 되는군요. 만약 실제 사람이 나무 아래 있었다면 나무를 타고 흐른 낙뢰에 의해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산에 올라가 갑자기 낙뢰와 마주칠 경우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낙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산행 중 낙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산 중 피구름이 머리 위에 있다면 낙뢰가 칠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즉시 산에서 내려가는 것이 안전하며 이때 우산이나 등산 스틱 등을 키보다 높이 들고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 특히 등산 스틱을 길게 한 채 배낭에 꽂고 다니는 것은 인간 비대칭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 만약 산 정상부에서 낙뢰를 만난다면 신속히 낮은 지대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때 큰 나무 밑에 있거나 바위로 이동하는 것은 낙뢰에 맞거나 간접적으로 감전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 낙뢰가 칠 때는 지형이 낮고 움푹 파인 구덩이나 계곡, 큰 동굴 등으로 대피해 낙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낙뢰에 직접 맞았거나 그 여파로 감전당한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먼저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119나 인근 병원에 구조 요청을 한 후 이름을 부르는 등 의식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조 요원이 올 때까지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계속해 주도록 합니다. 벼락 맞을 확률, 구름 낀 산을 오르고 있다면 결코 희박한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박사님, 벼락이 그 여름에 많이 치잖아요. 예. 왜 그런가요? 낙뢰가 발생되려면 먼저 우선 큰 소나기 구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여름철에는 뭐 습도도 높고 지면하고 대기 간의 온도차가 커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에 의해서 낙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비구름이 여름철엔 쉽게 생성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낙뢰가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낙뢰가 예. 뭐 아무리 내가 뭐 전류가 흐르는 물건을 갖고 있어도 높은 곳에 제일 먼저 친다는 이유를 처음 알았거든요. 낙뢰가 치는 하늘에서 보게 되면 가장 짧은 이동 경로는 지상에 높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산이나 높은 고층 빌딩에서 낙뢰가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이 여름방학 맞아서 아이들 데리고 산으로 뭐 많이 놀러 가실 텐데 네. 벼락이 치는 산은 정말 위험한 산. 이라는 벼락이-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동남아의 한 관광지로 여름 휴가를 온 상현 씨 부부. 자기야 여기가 그 유명한 자연동물원이지. 태국에 오면은 여길 꼭 들리라고 하더라고. 너무 예쁘다. 자기야 저기 왜 저렇게 시끌벅적하지? 글쎄? 모처럼의 여행에 한껏 들떠있는 부부의 발길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선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